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노무사 민사소송법 연기 첫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법무사 쪽에서는 올해 강의를 한 25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재작년에 노무사 민소법 이혁준 교수님 하던 거를 우리 박무각이 신규 신입하면서 중간에 이제 어정쩡하게 들어왔다가 작년에 연기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교재, 연기 1기 때는 교재, 그리고 2기, 3기 때는 사례 문제를 제공하기에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를 느껴서 올해부터는 이제 많은 걸 느껴서 다른 시각으로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초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 민소법 법학을 전공했지만 민소법에 사실상 초보인 분, 그리고 실상은 법과대학을 나왔어도 다 민수법이 거의 초보입니다. 초보. 저도 대학원을 마치고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했지만 민소법은 법과목 중에 가장 뒤에 배우고 배웠어도 재판을 안 해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와닿질 않고, 그래서 민소법은 어찌 보면 사실상 다 초보다. 법무사 수험생이든 로스쿨 수험생이든 다 초보다. 초보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월 15일인가 25일인가 한 열흘 전에 6시간에 걸쳐서 한 게 있는데, 6시간 다 듣긴 어렵더라도 최소한 1교시는 1시간짜리는 들었으면 합니다. 미리. 안 들었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니까. 자, 처음 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할 건데요. 용어도 생소한데 다 생소합니다, 사실. 그런 걸 미리부터 설명하고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서부터 부딪힐 때마다 용어를 따로따로 설명하면서 나가야지, 계속 기초만 하다가 뱅뱅 돌다가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기가, 요거는 이제 처음인 분들은 연기가 있고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는데, 뭐 연기 때는 좀 기초를 하고 여긴 심화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서도 안 됩니다. 저는 연기 때 시간이 13시간으로 돼 있는데 연기 때 다 배우고 이제 좀 심화된 건 이때 또 배우자, 이렇게 뭘 남겨놓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연기 때 끝까지 다 배워야 돼요. 뭐 남겨놓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또 많이 보면 또 뭐가 노모가 또 있구나 이게. 다만 이때 개념을 설명하면서 같이 천천히 나가서 이거를 다 끝내고 이걸 다시 심어서 또 이렇게 해야지. 물론 이때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어렵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시험도 그랬어요. 재작년에 시험이, 작년에 시험이 늘 예상하던 문제에서 탁 나와가지고 민수법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그대로 나와서 올해 그대로 나오냐? 아무도 상담 못. 제가 이날 그랬다니까. 25일 날 할 때 이제 시험이 시험 보기 전이었어요. 이때가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아무도 예측 못한다. 올해 그랬잖아. 올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아무리 뭐 명강의를 들어도
강의만 들으면 공부 안 하고 저절로 쑥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자기 거로 자기가 공부하는 거고 그걸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거다.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 가능하게 자기 거로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해놔야지만 완벽한 준비가 되는 거지. 뭐 찍어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 가능하게 자기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자,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완벽하게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하다 보면 1년 동안 못해요, 공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교재에 나온 정도만.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가장 함정은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완벽주의. 교재에 나온 정도만. 시험 다가보세요. 시험 다가오면 막 이거 쓸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고. 특히 2차 시험. 법률 용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파트 늘 똑같이 기계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책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심판의 대상. 소송물 그래요. 우리 소송법에서 이 소송의 대상. 알맹이지, 알맹이. 이걸 심판하기 위한 거니까. 이걸 어디에서 재판하느냐? 어느 법원? 관할. 그리고 이거를 재판하는 당사자. 원고 피고. 요거를 우리가 소송의 3요소 그런다. 3요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 요것만 정리하고 나면 민사소송법이 30%가 끝나는 거다. 100% 중에서. 요걸 우리 일정상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한다. 한 달 동안. 딱 3개를 먼저. 시중의 책들은 똑같은데 순서만 막 달라요.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우리 이신 교수님 책은 서설 앞에 총설 한 다음에 여기 법원과 관할부터 하고 당사자하고 이걸 3번째로. 저도 작년에 연기 때 수업을 이신 교수님 책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9일째, 10일째쯤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나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첫날 나간다. 이거 첫날.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여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앞부분에서는 덜 어려워요. 앞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좀 심화돼 있지. 요걸 우리는 1타로 먼저 한다. 1타. 어차피 부딪혀야 된다. 이게. 2타, 3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할 때 앞부분이 조금 심화되고 추상적이고 여긴 쉽고 30%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장 써서 소송을 제기해서 변론을 하고 또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는 요 파트가 30%예요. 자, 요 파트가 30%예요. 올해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보충 송달하고 기일 지정 2문제가 나왔어요. 자, 60%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10월에서 11월까지. 자, 뭐 연기하면서 1기, 2기, 3기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할 거예요. 끝내야지. 뭐 2기 또 남겨놓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끝을 봐야지.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은요, 의외로 이 판결로 끝나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중간에 합의 보거나 화해, 취하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이런 게 의외로 많아요. 자, 요까지 하면 소송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이 소송물 관할 당 원고 피고를 전제로 이 3가지 요소를 전제로
소도 제기하고 이거를 전제로 소송물을 전제로 변론도 하고 이거를 전제로 증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끄트머리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소송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또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요렇게. 그럼 요걸 여러 명인 경우의 특칙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요게 이제 병합소송거라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지.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한 것 뿐이지. 여길 잘해 있으면 여긴 차이점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전체로 이제 불복 상소. 그리고 저는 총칙을 맨 뒤로 갖다 놨다. 우리 전병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뒤로 갖다 놨어요. 웃긴 거지. 총칙을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총칙을 앞에서부터 봐도 큰 도움이 안 돼. 뒤에 볼 때. 추상적이고. 뒤에 보면 볼 게 없어. 이렇게. 그래서 요게 40%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요렇게 잘랐다고 요렇게. 여기는 시험 문제가 뭐 한 4문제밖에 안 나와요. 여기도 한 4문제밖에 안 나와요. 주제가 4개밖에 없어요. 여기 한 6개 정도 돼요. 요렇게 20%, 그리고 요 공동수동과 상수 요렇게 해서 20% 이렇게. 올해 시험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고 사례형으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뒷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왔죠. 내년에 어디서 나올까? 모르는 거죠. 이 안에서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가장 큰 장점은 이 시험 범위가 명확하다. 딴 데서 나오질 않는다. 나올 수가 없다. 또 이 주제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재판하는 거라 이게 오래전서부터 굳어져 있어요.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무로 맨날 재판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불이타 대비하기 좋고 안정적이다. 이게 딴 나오질 않는다. 작년보다 올해 시험이 불이타라고 작년처럼 썩 잘 보지 못했다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 단문이 어려운 게 나온 건 아닌데 예상되는 똑같은 제목으로 안 나오고 평범한 건데 냈더니 그 찍어서 한 사람들이 이제 이 찍기 사이에 이렇게 새 나갔지.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였지만 예상하고 막 A급으로 했던 게 작년에 똑같이 나왔다가 올해 안 나오니까 이제 와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묘한 거야. 이게 그렇다고 불이타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서로 공부해야 된다고. 올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A급으로 찍지 않고 그냥 평범한 것도 쭉 내니까 이제 문제집으로다 이렇게 단문집으로 막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단문집으로 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단문집으로 했어도 잘 웬만치 했으면 되겠지만 단점 이게 추상적이고 어렵다. 왜? 재판을 안 해봐가지고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그리고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다 보니까 어휘력이 짧아가지고 쓸 때 애로사항이 크다. 이게 어휘력이 풍부해야 똑같은 문장도 바꿔서 쓸 수 있는데 바꿔서 쓸 엄두도 안 난다. 지금 나오기도 웃긴 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어처럼 노출이 돼야 돼. 노출. 특별한 재주가 없어 똑같은 거 찍는다고 되질 않아. 노출. 왜냐하면 늘 하는 것처럼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절차법이라. 또 이게 수학 킬러 문제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또 뭐 갑을 그런 건데 이게 추상적 느껴진다. 또 분량도 작은 게 아니야. 이게 마지막에서는 엄두가 안 난다니까. 왜? 이게 호락호락하고 쉬우면 양이 많아도 팍 줄여지는데 이게 와닿지도 않고 나중에 멘붕이 온다니까. 잘못하면 그래.
잘 알고 나면 아주 안정적으로 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대신 안 나와. 딴 데서 안 나와. 뜬구름 잡기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문제집하고 다를 수는 있어도 이 내용 다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는 거지. 어떻게? 최대한 쉽게 이 차입구로. 이건 어떻게? 다행인 거는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용으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면 끝이 없지, 연구하면. 근데 수험용으로만. 수험용어로 하면은 한 개 딱 기본서에 나온 거, 다른 말로 말해서 통상적인 교재에 나온 거 정도만 찍지 말고 소화시키는 거는 충분하다.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이거 쭉 읽고 나면 완전히 자기 거로 이해하고 만들고 나면 반복만 하면 되는 건데, 다 계속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서로들 용어가 필요 없어. 이게 여기 하다 보면 뒤에 말이 나오는 것뿐이라 뒤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갈수록 작아져 이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걸 이해 반복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는 재판을 안 해봐가지고 용어가 그러잖아요. 이게 외국어로다가 수학 문제 풀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용어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잘 극복하면 의외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오랫동안 축적되어 와 있는 거라 변화가 없어요. 내용이 바뀌질 않아. 제가 3,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배운 거 지금 똑같아. 거의 다 똑같아. 바뀐 게 없어. 책은 열댓 번 바뀌는데 자질구레한 거 바뀌는 거지. 제 때 공부한 이승 교수님 책까지 지금 공부도 똑같아. 맨날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이에요. 이거를 활용해야 돼 이거. 이건 철칙이에요. 서울대 박정환 교수님이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 평소는 교재를 평균적으로 5초 안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지 마라. 지금 탁 외워가지고 내년에 시험 나가서 써먹어야지. 이렇게 보면 못 붙어요. 지금 보는 동안만 여기는 5초 안에 완전히 내 거로 이건 이렇게 쓰면 되지. 이 정도 쓰면 되지. 보는 동안만 덮으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보는 동안만 이렇게. 물론 처음 볼 땐 용어가 생소해서 한 페이지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걸 맞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전체 양을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다가 반복해서 어떤 건 그냥 넘어가고 어떤 건 두세 걸릴 수도 있겠지. 마지막에 전체를 사진 찍고 시험 보러 가는 거다. 내일 시험이면 오늘 완전히 정독으로 사진을 착 찍고 벼락치 가능하도록. 늘 얘기하는 거, 머리 좋은 사람이 꾸준히 한 사람 못 당하고 꾸준히 한 사람은 방금 본 사람을, 시험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거. 금방 봤는데 뭐. 난 1년 전에 봤는데 가물가물한데. 방금 전에 봤는데 뭐. 아침에 본 게 딱 나왔는데 뭐.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요, 화장실 가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공부 안 하다가 늦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이제 막 가면 책 들고 화장실 가면서 막 넘어가 책을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책을 몇 집을 할 건데 긴장이 되면 마지막에 그게 가능하도록 탁 보고 탁 시험장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워가지고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생소한 거를 여기 오실 때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예습하느냐고 에너지 까먹으면 안 돼. 사람이 배터리 양이 한정돼 있어요. 아무리 이를 갈구해도 이게 쓸 수 있는 용량이 한정돼 있다고. 효율적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복습만 잘하면 돼요. 예습, 복습만 잘 밀리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점점 한 페이지를 1분 안에 정리하면, 그러니까 5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정리하면 1분이면 12페이지, 30분 360페이지고 제 책 같은 거는 1시간 안 걸리면 정독이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금 이렇게 평소에는 이게 4달을 공부하던 게 4달. 4달을 봤죠. 4달. 한 달, 2달, 3달, 4달. 이제 익숙하면 이제 요거를 일주일. 요거 일주일. 요게 일주일. 안 보고 쓴다는 게 아니라 보는 동안에 요거 일주일. 요거 일주일. 그럼 한 달이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4달 걸리는 게 한 달 걸려. 이게 자꾸 이게 여기 본다는 얘기가 안 보고 덮고 쓴다는 게 아니라 보는 동안 5초 작전으로 이 내용은 완전 내 거로. 그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틀, 요거 이틀, 일주일이면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책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를 한 번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소송법 시험 과목이 4과목이다 이렇게. 4과목이라고 생각하라고. 4과목. 여기만 분석해서 여기 볼 땐 여기만 생각해요. 여기 볼 땐 여기만. 여기 볼 땐 여기만. 이게 연결돼 있어. 뒤로 갈수록 이게 연결 따라와. 이렇게. 나중엔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요거 뭐 2시간 하루면 되게끔. 줄구단장 막 보다가 자꾸 보면 나중엔 저절로 암기가 돼. 암기할 것도 없이. 익숙해져. 계속 반복하다가 시험 한 일주일 남겨놓고 정독하고 또 시험 전날 정독하고 아침에 정독하고 딱 가서 시험 보는 사람은 어떻게 당할 거야? 머릿속에서 책을 가지고 가는데. 단권주의야. 단권주의. 단권화가 아니야. 한 권에 나온 것도 못 써. 시험장에. 어떻게 사람이 그냥 천자문에 오듯이 줄구대장장 그냥 2차는 무한 반복을 해가지고 용어를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표준 교재로. 그래서 제가 이시훈 교수님 책을 그대로 베꼈다니까. 요 다음에는 이제 내년쯤에는 가만히 해보니까 저는 처음에 사례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많이 놓는데 작전을 바꾸려래요. 내년에는 책을 확 줄여가지고 그림 싹 뺄라래. 가만히 보니까 혼자 그림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내 딴에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 그림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다 하고 책은 밑줄 친 거 딱 절반 얄쌍하냐면서 빠진 거 없이 쉽게 딱. 내가 여기 보라고 한 그거만 딱 줄여가지고 훨씬 딱 줄거리당장 할 수 있도록 작전을 바꿨어. 저는 시중의 책들과 달리 저는 민사 서류, 재판 서류를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실무 서류를 보면 쉬운데 이걸 자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괜히 고생만 엄청 해가지고 작전을 이제 요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불안해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날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준비하는 거로 생각해서 시험장에 어떠하다 찍어서 가겠다. 50개 문제 찍으면 된다. 뭐 80개 찍으면 된다. 100개를 찍어도 이빨이 생기는 거야. 새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통으로 가져간다. 통으로. 그 대신 교재에 나온 정도만. 누구 책? 이시훈 교수님 책. 이시훈 교수님 책 정도만 쓰겠다. 교수님 책들이 많아가지고 또 책들이 달라요. 내용이 좀씩. 그거 다 하다 보면 백과사전이 돼. 그러면 또 시험 붙기 어려워.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이시훈 교수님 책에 조금 빠진 게 있어도 그냥 그거 나온 것만 쓰면 25점짜리 4문제인데 이게 이제 100점 만점인데 시험이 15점에서 20점 사이라고. 점수 합격 점수가 60점에서 80점. 이시훈 교수님 책 나온 거 딱 써가지고 여기 안에 지장 전혀 없어요. 그거 안 나온 거 더 찾으려고 그 시간에 4문제 다 빵꾸 없이 충분해요. 나중에 시험 임박해봐 이제. 그리고 이걸 거쳐야 된다니까. 이거를 요 4파트를 요걸 거쳐야 될 때 중요한 마음가짐보다 늘 얘기하는 거. 이거 20년 전에 의무고시 합격자 수석 최고령. 엄청난 열정이 아니라
무심한 일상 속에서 요거 조금씩의 차이를 쌓아가는 이 성실, 수업을 그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복습만 1등 안에 성실하게 잘 챙겨나가면 어떻게 암기가 아니라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할 건 없겠지만 보고 나서 덮고 기억하려고 하지 마요. 보는 데만 잘 보면 돼. 기억이 잘 안 나지. 처음부터 기억이 나는데 이거 나중에 시험장 갈 수 있을까? 다 똑같은 고민이야. 그래 다른 과목은 어떨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예전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 4회독이면 2차 시험 갈 수 있고 7회독이면 합격이라 그랬어요. 예전부터. 저절로 써져요.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써진다고. 공부도 안 되는데 막 2차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용어도 모르는데 막 연습해 막. 그렇게 무용한 노릇하면 안 돼. 아니 도대체 연습할 만한 힘이 있은 다음에 연습을 하든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노지만 우선은 전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노출을 시켜서 전체를 마인드를 생긴 다음에 연습을 해봐야지. 그걸 욕심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물론 싹 써보는 것도 연습이겠지만 그거보다도 자꾸 자기거로 정확하게 이해.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 과목은 장점이 보다 처음부터까지만 잘 공부해 놓으면 어떤 게 나와도 커버할 수가 있다. 또 다행인 거는 노무사, 변리사나 변호사와 달리 뒤통수 치는 문제, 조그만 문제를 별로 안 내요. 노무사가. 그거 나왔다 하면 가관일 거야. 노무사. 기회야, 기회. 다 쓰러져 있을까? 멘붕으로. 그 조금만 본 거 써주면 고득점이야. 상대평가거든. 올해 같은 경우 나오면 기회였다니까. 찍었던 애들이 멘붕이 있을 때 조금만 더 쓰면 그냥 쓸 게 없어,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찍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절차를 성실하게 될 거로 만들어가는 거를 쌓다 보면 이제 생소할 게 없어지고, 이게 처음 하는 거라 멀게 느껴지고 양도 많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 가는 것처럼. 요걸 이제 수학 킬러처럼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대신 이제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나중에 재미가 있어진다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게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거는 완벽주의 함정을 늘 경계해야 돼. 책에 나온 것만 하겠다. 빠져나갔어도 다른 책에 더 나오는데 안 나왔다. 괜찮다. 요것만 써주겠다. 왜? 답안지 내는 사람이 천차만별, 답안지가 천차만별이고 해가지고 그것만 딱 써 있으면 큰 지장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법무사 2차 저도 지금 어저께도 인터넷으로 다 채점을, 와, 채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이게 가관이야. 그것도 못 써가지고 거기다 똑바로 기본서라고만 써주면 돋보여. 2차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객관식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차근 준비해 놓으면 지장이 없어요. 이거 저 나름대로 그림 그렸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 그림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나갈라래요. 실제 수업을 나갈라래요. 나가면서 왕초보인분을 생각해서 그때 하면서 나가는 게 낫겠다. 여기 나올 걸 미리 왕초보 해놓으면 소용이 없어. 나 다 까먹고. 그때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기를 마스터할 건데, 여기는 쉬운 것도 있고 정말 처음 가는 길이라 추상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해서 설명을 하고 나갈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한 5군데 정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5, 6군데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거기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말씀드려요. 소송의 3요소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5가지 주제만 알면 돼요. 이게 단문집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 교재, 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의 의의와 종류. 소송법을 하는데 소송이 뭔지를 알아야지. 두 번째가 이 소송의 요건. 이 소송의 3요소를 중심으로 소송의 요건이 있어요. 이제 이건 전체 소송을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서 심판의 대상, 알맹이, 소송물 이론. 그리고 이 소송물이 갖춰야 될 재판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 소송물도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격을 갖췄더라도 재판할 필요가 있어야 돼. 여기만 하면 이거는 단문집이 아니에요. 기본서 테마예요. 이것만 하면은 0기가 아니라 1기가 아니라 2기가 아니라 3기 끝까지 끝이에요. 끝. 이것만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도 테마가 몇 개 나오죠. 쉽죠, 여긴. 그 다음에 여기도 썩 어렵진 않은데 여기 하고 나면 30%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내 거로 이해하면서 속독할 수 있는 것만 수업 듣는 동안만 잘.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야. 공부할 때 과도한 암기하지 말고 보는 동안만 자꾸 반복하고 노출하다 보면 저절로 써지게 되고 용어도 구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처음에 밑바탕 소의 의의와 종류. 단문집이 아닙니다. 소의 의의와 종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책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처음부터 나가요. 책에 나온 내용을 다 PPT로 올려놨기 때문에 책이 없어도 돼요. 책 그대로 올릴 거예요. 소의 의의와 종류에서 소의 의의. 그래서 소의 의의를 논하세요. 이런 거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이해용으로,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해서는 안 돼. 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해의 바탕. 이렇게. 자, 소란 뭐냐? 소란. 당연히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어떤 판결인지는 이게 여러 가지겠죠. 법원의 일정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 원고, 법원에 어떤 판결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한다. 요 한 줄만 하고 안 읽을 거예요. 요거 책에 있는 거, 이거 이순 교수님 책인데 이런 거 뺄라 그래, 이거. 와,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추상적이고 이걸 내가 읽으면서 어떻게 답안지 옮겨 쓸 수 있을까? 이거 못 써. 이거 읽은다고 못 써.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걸 읽으면서 2차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부담감 때문에 다음 책 쓸 때 뺄라래 아예. 이거 한 줄만 알면 돼. 소송의 의의를 시험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오더라도 이거 한 줄만 쓰면 돼. 왜? 시험에 나오면 소의 종류, 이행의 소, 확인의 소를 설명하세요. 형성의 소를 설명하세요. 그거 나오기도 바쁜데 그거 나와도 너무 큰데 이 소를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소가 뭐다?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여기서 판결해달라는 걸 말한다. 판결. 전함대로 자 판결. 그래서 여기서 뭘 알아둬야 된다? 이 재판, 이건 저 뒤에 나오는데 용어가 재판이 뭐냐? 재판. 재판 담당 기관, 이 심판 기관의 판단이나 어떤 의사 표시를 재판 그러는 거예요. 재판이 뭐야? 재판 기관에 이거 그대로 안 보고 읽을 필요 없어요. 판단이나 의사 표시다 이거. 자, 이거로서 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법원의 행위를 법원의 행위를 재판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판결, 결정, 명령. 이걸 망설이다가 선택한다. 난 선택 장애가 있어.
망설이다 선택한다는 의미의 결정이 아니야. 이게 재판의 제목이 판결이냐 결정이냐 명령이냐.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용이야. 이해용. 여기서 판결로 하는 거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이게 판결로 뭐냐. 판결로 하는 거는 반드시 변론을 거치게 돼 있어. 재판을 판결이라는 의미로 표시하는 거 바깥에다가 판결로 표시하는 거야. 이거 표시할 때는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돼. 이걸 필요적 변론 그래. 필수적 변론. 변론을 거쳐야지. 근데 변론이 뭐냐가 또 문제니까. 공개 법정에서 말로 해야 돼. 변론을 거쳐야 돼. 공개 법정에서 말로 하는 변론을 거치지 않으면 판결로 못 내리게 돼 있다 보니까 당사자가 안 나와버리면, 아니 변론하고 구두로 변론을 해야만 판결할 수 있는데 안 나와버리면 재판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불출석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로 등장하지. 이제 여튼 변론을 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이유를 쓰게 돼 있어. 이유를 판결문에 쓰게 돼 있다. 이건 지금 알아둬서 답안지 쓰는 게 아니야. 이해만. 결정으로 하는 거는 변론 그러지 않고 신문 그래. 신문은 의견 진술 기회만 좀 되는 거야. 말로 안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기회만 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유를 안 써도 돼요. 이유를 그냥 이 정도만 보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판결 반드시 변론을 하게 돼 있어. 변론 종결일. 그리고 이유를 쓰게 돼 있어. 이유. 근데 결정으로 하는 거 맨 위에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니까. 결정. 그래서 실무상 결정이 더 많아요. 예? 가압류도 결정으로 하고요. 채권 압류도 결정으로 하고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결정으로 하고요. 전부 명령도 결정으로 하고, 경매 결정도 부동산 경매도 결정으로 하고, 다 대부분이 결정이에요. 결정. 판결보다 더 많아. 결정. 명령. 이 제목이 명령. 어디 법원의 명령이다 말이지. 소장을 각하한다. 명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송이 뭐다? 법원에, 그치? 행정기관이 아니라 판결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결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압류를 해달라고 하는 거, 경매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압류를 해달라고 하는 거, 추심 명령을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넓게 그냥 신청 그래. 신청. 법원에 신청과가 있어. 소송하고 신청을 크게 보면 구분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청은 넓은 의미의 신청이라, 여튼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라 판결을 요구하는 거다. 이게 판결로 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반드시 변론을 거치고 이유를 써주세요. 신문 자기도 모르게 비밀리에 썩 듣고서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말라. 요새 막 의료 대란할 때 뭐 자기네끼리 했느니 뭐 공개적으로 하느니 말이 많잖아. 이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공개 법정에서 구두로 했느냐 아니냐가 큰, 공평하게 법원의 판결을 통한 소송이란 법원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이다. 이것만 보면서 똑같이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해. 나머지 안 봐도 돼요. 신청 잠깐 보면 판결하려는 신청을 이렇게 소송으로 신청한다고. 이게 소송법 소송으로 신청한다니까. 가압류는 소장이 아니라 가압류 신청을 한다니까. 경매는 경매 신청으로 하고. 소장. 여기 보면 이거 자꾸 바보로 해야 돼. 법무사는 이걸 안 보고 쓰는 시험을 자료 주고 쓰라래. 시험. 쓰는 건 아니지만 바보로 해야 돼. 이렇게. 요게 소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원고 피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당사자 그렇게 부르는 거야. 당사자는 이거 소장에 여기 쓰는구나. 원고 피고. 판결문에도 여기 쓴다고.
판결의 효력도 원고 피고 사유만 미쳐. 이게 당사자 사에서만. 이걸 당사자 그러구나. 당사자. 그다음에 이걸 청구 취지. 피고 원고에게 5천만 원 줘라. 이 청구 취지. 원인.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아니. 이 청구 취지와 원인. 이걸 우리가 소송물 그래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구이론, 신이론이 여기서 갈려. 청구 취지만 보고 할 거냐, 청구 원인까지 고려할 거냐 가지고 논쟁이 될 때, 이건 뒤에 보면 알아. 근데 그거보다 이제 청구 취지와 원인이 심판의 대상, 수송물이다.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우리가 뒤에 가면 소장의 필요적 사항, 이제 여기 소장 심사할 때 저절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소장의 필요적 사항. 안 하면 소장 각하사유야. 이거는 나중에 항소장, 상고장 다 마찬가지로 바탕이 돼 있어야 돼. 이런 게 깔고 있어야지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막 건너뛰면 나중에 이러고 나오면 쥐약이 돼버려. 이게 필요한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필요한 사항이야. 나중에 소장 심사는 필수적 사항을 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거 뭐냐면 이 당사자가 한 살이나 두 살짜리 애면 누가 재판할 거야? 말도 못하는데 애가. 법정 대리인이, 부모가 법정 대리인. 그래서 여기다가 당사자, 사망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자꾸 재판이 등장해 요새. 애가 뭐 법률행위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상속이 돼가지고. 그때 여기 준하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청 원인이 소장의 필수적 대상이다. 이게 늘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저 뒤에 가면 여기가 관할이야. 맨 뒤에 어디 법원 규정. 요 당사자, 소송물, 관할을 소송의 3요소 그러는 거지.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게. 3요소. 관할 공부하는 건 소장 쓸 때 여기 어디 법원을 쓸 거냐 공부하는 거야.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읽을 때 이거는 5초 작전으로 공부할 때 5초 작전으로 이해용이 있고 암기용이 있어요. 이런 건 이해용으로 법원에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에 어떤 이건 뭐 재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판결을 결정 명령이 아니라 판결 해달라는 소송이다. 이소 당사자의 신청이다. 요거 한 줄 보고 안 봐도 돼요. 요거로 넘어가서 이해용으로 무슨 심판 요거 무슨 심판 이게 소송물 무슨 심판을 구하는 건지를 정해줘야 되겠지. 또 누구한테 또 어느 법원에.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어느 법원에 요 세 가지를 법원 당사자 청구 요거를 소송의 3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책 볼 때 앞 페이지에 우리 책에서 10페이지에서는 1번 첫 줄만 소란 법원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의 판결에 관한 신청이다. 한 줄만 쓰고 많은 거야. 안 봐 이제. 2번 내려와서 무엇에 대한 심판, 수송물 특정, 누구, 어느 법원, 당사자와 법원의 특정, 소의 3요소는 법원 당사자 청구다. 이거만 보고 넘기는 것이 5초 작전으로. 이런 식으로 책을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쉬운 것도 있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 이렇게 여러분하고 처음부터까지 같이 갈 거라고. 강의를 따로 하고 여러분이 따로 혼자 공부할 게 아니라 수업하면서 자체 완결로 같이 책을 보면서 같이 끝까지 갈 거다. 여기서는 이게 여기는 앞이니까 그렇지만 뒤에 가면 시험에 예상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언급하면 된다. 써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책이 가장 최근에 이시훈 교수님 책을 그대로 베낀 거라 의심스러울 때는 이시훈 책으로, 고민스러울 때는 이시훈 책으로. 왜냐면 표현이 달라가지고 어려운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의 종류 11페이지에 소의 종류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다 난사패 그냥 이렇게 소송의 성질 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구분이 된다. 그죠? 이렇게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도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참 웃긴 거죠. 웃긴 거예요. 뭔지 알아요? 요새 의학은요, 의학. 사회가 발전하고 병도 많아지고 의학 발전의 기술은 엄청나요.
뭐 양전자 치료기, 뭐 암 치료하는 게 엄청 발전되잖아. 분쟁 해결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수십 년 이래 지금까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을 구하는 걸 이행의 소, 확인 판결 구하는 걸 확인의 소, 형성 판결 형성의 소. 우리나라 분쟁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우리나라 존재하는 분쟁 해결 방법이 이 안에서 해결 다 하고 있어. 이 안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야. 자, 이행의 소가 뭐냐? 지금부터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밑바탕을 깔아주는 거야.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 시험장에 쓸 건 아닌데 이걸 알아야 돼.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한 대신에 경험하는 거를 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걸 제일 이행하라. 이행. 이거 설명 이따 볼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돈 달라는 거야. 금전 청구. 제일 많은 거야. 금전 청구. 이렇게 소장을 대여금 청구해서 원고 피고 이거 사법연수원 자료 그대로 베낀 거예요. 법무사 수업용으로 피고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하고 이자를 지급하라. 자, 청구원인 왜? 얘가 이거 빌려가서 안 갖고 있다 지금. 이거를 대여금 청구해서 이행해서 금전지급 청구해서지.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걸 알아둬야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 다 연결이 돼서 법무사처럼 소장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 금전 청구 사건은 미리 알아둬야 돼. 소장 쓸 때 법무사는 이게 이제 시험 쓰는 게 시험이다. 제가 이걸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요게 1억 3,500만 원 이렇게. 이게 물품 대금인지 이게 물품 대금인지 매매 대금인지 손해배상인지 이런 거를 안 쓰고 그냥 무색 투명하게 금액만 쓴다고. 그러니까 청구 취임을 봐가지고 1억 3,500 여기다가 매매 대금 썼다 이렇게. 매매 대금, 대여금. 그러면 완전히 우습게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법정에서 판사가 딱 이거 보면 이거 누가 쓰셨어요? 비웃어. 이게 왜 신성시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로스쿨이고 뭐고 소장 쓰는 과목에서 청구 취지가 신성시 됐어. 도저히 국어 선생님들이 보면 이해를 못할 거야.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그래서 한번 제가 공단 제가 실무 교육을 많이 나가거든. 소송 실무. 실제 소송 채권 관리 실무 담당 교육을 많이 나가고 있어요. 20몇 년째. 저는 주로 농협, 근로복지공단, 수협 이런 채권 관리 소송 실무 교육을 많이 나가는데 공단 직원 교육을 가는데 처음으로 업무를 맡아가지고 청구 취지를 서식 보고 쓰면서 여기다가 쓴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썼다가 직원하고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전화 직원이 얼마나 구설을 들었는지 아니 청구 취지를 무색투명하게 써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구설이 들었는지 자기는 정말 처음 맞다 보니까 무색투명이란 말이 정말 안 보이는 화이트로 쓰는 거냐 이럴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회식하면서 이게 신성시되어 있다니까. 예? 이걸 그대는 어디다 쓰게 돼 있다? 청구 원인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다 이게 매매대금인지 대여금인지 보증금인지 손해배상인지 이거 봐서는 이게 매매대금인지 대여금인지. 자, 매매대금이라면 한 건인지 두 개 합친 건지 세 개 합친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쓰면 완전히 감점이야. 법무사 시험에서 청구 취지가 제일 중요해. 시험 볼 때 여기다 썼다 하면 완전히 완전히 우스운 사람 취급받아. 이런 마인드를 알고 시험을 소장을 공부해야 돼. 이게 나중에 소송물 이론 공부할 때 저절로 이해가 가요. 소송물 이론할 때 청구 원인에 쓰게 돼 있다. 예? 이게 대여금 금전 청구를 하면 그렇고요. 또 두 번째가 명도 소송. 이렇게 인도 철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을 몰라도 돼요. 왠지 알아요? 민법이 그렇게 써먹는 게 별로 없어. 소송법은 절차만 공부해.
누가 이기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소송 절차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질문, 민법 지식이 필요 없는데 용어는 이게 이제 이 명도라는 말, 이게 이제 이것도 웃긴 거예요. 예전에는 명도하고 인도를 구분했었어요. 명도는 건물에 있는 그 사람의 테레비, 냉장고 이걸 깨끗하게 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가져오는 걸 명도. 인도는 그대로 가져오는 걸 인도 그래가지고 토지는 인도, 건물은 명도.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20년 전에 민사집행법이 바뀌면서 명도란 말을 퇴출시켰어요. 그냥 가져와도 인도, 비고 가져와도 인도로. 근데 수십 년 동안 쓰다 보니까 여전히 명도라는 게 혼용되고 있어. 심지어 우리나라 민소법의 바이블인 이시원 선생님 책에도 명도를 쓰고 있어. 명도를. 그래서 인도 철거나 명도 철거나, 이게 명도나 인도는 가져온 거 철거는 이제 철거시키는 건데, 이것들도 이제 많이 있다니까. 명도 철거서 이렇게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명도해라. 왜? 너 내 부동산인데 너 무단 점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자인데 내 땅인데 네가 왜 거기 있냐? 나가라, 내놔라. 이걸 소유권에 의해서. 또 하나가 뭔지가 있는 줄 알아요? 이번엔 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빌려줬는데 임대차 끝났다, 나가라.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여기 청구 취지는 인도하라인데 청구 원인이 봐요. 청구 취지는 똑같이 인도하라인데 청구 원인에서 하나는 임대차로, 하나는 소유권에 의해서. 내가 등기 받친 내 건데 무단 점유하고 있다, 나가라. 아니면 임대차로다가 줬는데 나가라. 이렇게. 인도. 등기가 또 있어요. 등기. 이행하라. 예? 돈 줘라, 나가라, 등기해라. 이게 보실래요? 얘가 나한테 건물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등기를 안 넘긴다.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라. 이걸 여러분들이 잠깐 보는데 보기만 하라고. 구경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소장권 하다 보니까 편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 사고력이 약해져가지고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이걸 맨날 먹고 사는 게 이거 가지고 이게 아니래도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청구 취지로 매매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라. 왜?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등기를 안 넘겨준단 말이지. 또 하나는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증여 원인으로 넘겨라. 내가 증여받았는데 안 넘겨준다. 이거 등기를 안 넘겨준다. 또 뭔 줄 알아요? 요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한 거 원인무효다, 말소해라. 내 건데 등기를 네가 원인무효로 서류 유조서 가져갔다, 말소 등기해라. 이렇게 소장, 원고, 피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같아요. 이렇게 이행에서는 이행하라 이거야. 이행하라. 돈을 이행하라, 인도해라, 철거해라, 등기 넘겨라, 이행하라. 이행 안 하면 강제로 판결받아서 이행 청구권, 이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소송이지. 이행해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책 12페이지 보시면 이행해소, 우리 책 이행해소란, 이행해소 내려오세요. 거기 12페이지 위에 세 가지 유형의 소송 있잖아요. 그거 지울 거예요. 이거 제가 수십 년 전에 이신 교수님 책 처음 볼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나오는 문구인데 전혀 시험에 관련이 없어. 이거 뒤늦게 알았어. 에너지 빠먹지 마. 이거 다 필요 없어. 안 써. 이거 에너지 그냥 이행해소.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 이거 나와도 너무 컸을게. 그래서 이행해소란 다음에 그래서 빼려고 그래. 다 빼고 이것도 잘 보세요. 이행해소를 나오지 않겠지만 나오더라도 이행해소란 이렇게 이행 청구권, 원고의 이행 청구권에 기해서 피고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 이행 명령. 이행해서는 어느 거 이행 청구권에 의해서 법원이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걸 요구하는 소송이다. 여기만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안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가 없어. 이거 득이 안 돼, 별로. 추상적이야. 되게 많이 추상적이야. 이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실제법상의 청구권이, 이행 청구권이 바탕, 청구권을 근거한 거니까 이 두 줄만 써도 충분해. 답안지에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더라도 이거 쓰고 나머지 쓸 게 너무 많아. 지금 에너지를 아껴. 딱 의의는, 자, 종류를 보면 종류, 이행에서는 종류는 변론 종결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하고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소를 제기하는 걸 현재 이행에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가지고 수행하는 걸 장래 이행에소. 그래서 이행에소에는 현재 이행에소와 장래 이행에소가 있구나. 그거는 변론 종결시를 기점으로 현재 이행에소와 장래 이행에소가 있구나. 자, 변론 종결. 잠깐만요. 변론 종결을 자, 우리가 12페이지 아까 이거 보다가 화면이 좀 그래서 이행에소는 어떻게만 알아두면 되냐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행에소란 정말 이거 원고의 이행 청구권에 근거해서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 의무 이행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원칙적으로 이행 청구권, 실제법상의 금전 청구권이든 인도철거 청구권이든 등기 청구권이든 이 실제법상의 청구권이 바탕이 된다.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든 된다고 그러든 큰 중요하지 않아. 키워드가 중요한 거다 이게. 의 딱 쓰고 이 정도만 봐요. 다른 거 안 봐도 돼. 와, 이런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하냐고 에너지 빼먹더라니까. 이걸 힘을 딱.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다 조쳐놔서 볼 것만 이거 보다가 변론 종결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했느냐 안 도래했느냐에 따라 현재 이행에소와 장래 이행에소 나뉜다. 이거 볼 필요 없어. 이거. 와, 이거 또 답안지 나오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에너지 먹고 아무 쓸모도 없어 이거. 아무 쓸모도 없어. 그냥 이거는 이제 장래 이행에소 하면 항상 장래 이행에소는 이렇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데, 장래에서는. 자, 뭐 이제 이해를 위해서 현재 이행에서는 피고 원고에게 이제 당장 이행기에 도래했으니까 돈을 주라는 거고, 장래 이행에서는 자, 이렇게 장래 어떤 것이 되면, 장래 뭐가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 장래 이행에서.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염두에 둘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기가 도래하냐 안 도래하느냐 이런 거 쓰는 걸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뭐냐면 요거 하려고 그러다 변론 종결시,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될 말씀드린 이거, 이렇게 이거 하다 화면이 나가가지고 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한테 보내요. 이렇게 이걸 송달 그래. 그럼 상대방은 여기서 답변서를 낼 수가 있어요. 답변서를 내면 이렇게 또 보내. 그럼 이 답변에서 재반박할 기회를 줘. 이걸 우리가 준비서면 그래. 처음에는 소장, 처음엔 답변서, 그다음부터는 누가 내든지 간에 준비서면, 변론 준비서면. 얘도 또 준비서면을 또 반박할 기회를 두어 번씩 줘요.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불러 날짜 잡아서 조정으로 넘기든지, 법정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야. 나가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변론에 변호사만 나가야 되느냐, 대리인이 나갈 수 있느냐. 1억 원까지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나갈 수 있다. 이게 법무사, 노무사 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변무사나 노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어디까지 가족이나 누가 대리할 수 있느냐. 여튼 변론하고 증거조사,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걸 하는 걸 절차를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변론 증거조사 끝나고 나서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이걸 우리가 변론을 종결한다 그래요.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기를 잡아서 판결을 내버리는 거지. 요걸 우리가 변론 종결일. 요게 판결의 시적 범위라 그래요.
나중에 가 이제 이게 판결의 시적 범위,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판결을 한 거다. 요 부분이 나중에 기판력 가면은 추상적인 부분 중에 한 군데예요. 한 5군데가 있어. 그런 데가. 자, 여튼 요때 기준으로 이때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했으면 현재 이행해소. 이때 기준으로 아직 기간도 도래 안 했는데 미리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장래 이행해소. 아직 기간도 안 됐는데 그때 가서 달라 그러지 왜 미리 달라 그러냐 이거야. 이게 이 장래 이행해소가 뭐야? 아니 기간도 안 도래했는데 미리 달라고 재판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항상 어느 때 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니까. 재작년에 시험 문제라니까 장래 이행해소. 그래서 기피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나왔다고 안 하면 또 뒤통수 맞아.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 현재 이행해소. 그러니까 종류가 뭐야? 그러니까 이행해소란 종류는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이행해소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행 판결. 이거는 이렇게만 알면 돼. 이렇게 봐. 여기 또 이거 다음에 책 쓸 때 다 지우려고 이렇게. 이행 판결은 집행 권원이 된단 말만 쓴대. 이 집행 권원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집행 권원,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이행 판결은 집행 권원인데 이걸 잘 보세요. 이행해소는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수송 형태만이 강제 집행으로 연결되면 이거 이제 답안제 나오면 이게 쓰려고 막 이러려면 에너지 다 써먹고 막상 쓰려면 안 써지고 이렇게 헛수고하지 마라. 그냥 제가 책을 같이 보는 이유가 답안제 쓸 말을 빡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많이 줄여놓은 거거든 이순신 선생 책을. 근데도 안 수가 없잖아 이걸. 다음엔 안 보이게 하려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설명이 없으면 또 그러니까 설명을 어쩔 수 없어. 근데 책은 책이고 알맹이고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요거를 알아도 돼. 집행권은 이게 법무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제 집행하려면 다른 말로 국가가 강제 집행권을 발동하려면 아무 때나 발동을 못해. 반드시 집행권은 있어야 돼.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늘 제가 그런다니까. 암행어사가 출두하려면 마패가 있어야 돼. 마패처럼 그려놨다니까. 이걸 예전에는 채무명이 그랬어. 20년 전에는 제일 대표적인 집행권이 법원의 판결이야. 그리고 이제 뒤에 이게 간이 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이행고 결정, 조정하고 화해가 판결에 의하지 않은 집행 종료. 이걸 뒤에 이제 기판력 할 때 보는 것들이지. 우리는 이제 이걸 중심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집행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할 때 어떻게 강제 집행이 되냐. 이거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상대방한테 이 권원의 내용이 돈 달라는 거냐? 이것도 이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바꾸려고 그래, 그림을. 돈이 아니냐? 그래서 판결의 내용이 주종에 돈 주는 거다. 돈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대여금, 손해배상, 임금, 물품대금. 여튼 돈이냐 아니냐. 돈을 주려는데 안 준다 그러면 상대방 가진 재산에 따라 부동산이면 이걸 경매하는 거야. 이게 부동산 경매야. 이런 집기 이런 거는 유체동산이야. 이거 경매하는 거야. 상대방 가진 게 이제 은행 예금이 있거나 보험이 있거나 월급, 퇴직금, 보증금, 거래처 미수금, 공사대금, 공탁금, 배당금 엄청 많아. 100만 건도 넘어. 1년에 100만 건도. 내가 받을 게 돈인데 얘 가진 것도 돈이야. 돈 대 돈이야. 경매고 자식고 필요 없어. 그걸 뺏어오면 돼 그냥. 이게 압류추심, 압류전부야 이게. 며칠 안 걸려. 오늘 넣으면 2, 3일 결정 나서 은행 가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은행에 가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은행을 상대로 추징금 소송, 전부금 소송. 돈이 아닌 거 대표적인 게 명도해라, 철거해라, 등기해라.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집행권원. 이거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걸 이행해서 그런 거야. 이행해서. 이행해서 이행청구권. 이것만 강제 집행되는 거지. 이게 이행의 소예요. 자, 이행의 소.
확인해소. 여기 그림을 잠깐 봐봐요. 우리 책을 봐봐요. 13페이지 위에 이행 판결이 효력해서 집행권원만 보고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이거 화면을 또 앞으로 돌리다가 또 꺼질까 봐 겁이 나서 2번 봐봐 2번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이행 청구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 승소 판결을 받은 이행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효력 이걸 기판력 그래. 원고가 피고에 승소했다. 이행 청구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승소하는 거지. 왜? 집행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승소 판결 받으면 원고가 이겼다는 얘기는 그래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받은 거고 그러니까 집행하라고 집행력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확인 이상 청구권이 있다는 거 이상의 집행력이 있다는 거고 근데 그 뒤에 기각되면은 지면은 이행 청구권이 없다라는 확인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자꾸 용어를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만 똑같이 쓸 필요 없어요. 승소 판결 받으면 이행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 안 하면 집행력이 발생하는데 밑에 기각되면 기각 판결은 이행 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자 이제 확인의 소송을 봅니다. 확인의소는 실무상 이것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오다 가다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저희같이 경매를 강제 집행을 주로 하는 법무사들은 이 유치권 존재 소송, 유치권 말만 들으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의외로 많아요. 또 이것도 잘 봐두세요. 피고 사단법인이 지네끼리 짝짝꿍이 돼가지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김갑동을 대표자로 뽑았어. 이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확인. 자 여기서 나중에 뭐로 연결되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런 단체가 김갑동 뽑은 걸 무효로 해야지만 얘가 이제 대표서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김갑동을 피고로 해야 되느냐? 단체를 피고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초미의 쟁점이 돼요. 이게 피고를 이 단체 결의 무효 소송에서 피고를 뽑힌 애를 피고로 해야 되느냐? 얘를 피고로 하냐? 결론은 뭐냐면 얘를 피고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얘 법인이 이걸 인정한다는 거야. 판결을. 얘한테 피고했다가는 니네끼리 재판한 거다. 얘가 인정 안 해버리면 재판 받으나 마나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뒤에 당사자 섞여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근데 웃긴 거는 이거예요. 본 소송에서 피고는 이걸 하는데 이 재판이 끝나려면 이게 몇 년 걸려 몇 년. 이게 재판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동안 애가 다 해먹어버려. 나쁜 짓을. 몇 년 동안 다 빼먹어버려. 그러니까 통상 어떻게 하냐면 이 재판 끝날 때까지 얘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해요. 너 재판 끝날 때까지 너 업무 보지 마라. 이 가처분은 또 얘만 피고로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시험 나왔다면 뭘 물어보는 거야 학생들한테? 이게 본 소송에서 피고 적격은 단체고 가처분 채무자는 개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한 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만일 이건 미리 너무 얘기한 거야. 이건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뒤에 나올 거를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부동산은 내 건데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내 건데 말이야. 또 채무가 없는데 자꾸 찝쩍거려.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채무 부존재 소송은 누가 많은 줄 알아요? 실제 재판 가보면 개인끼리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고
보험 가입자가 자꾸 보험금 달라고 민원 내고 막 그러거든. 보험 들었다고 막 보험 안 내준다고 막 민원 내고 금감원에 내고 막 그럴 때 보험회사가 먼저 해버려. 너한테 내가 보험 채무가 없다라고 선수를 쳐버려. 그러면은 민원이 가라앉아. 왜? 재판 나오는 거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응? 의외로 채무 문제도 많아요. 응? 의외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근무한다. 정당하게 보험 요청하는 사람도 많지. 근데 악용하고 그런 사람도 꽤 있잖아. 이걸 어떻게 잠재울 거냐. 계속 민원 내고 막 정식으로 부존재한다고 판결을 받아버리면 채무 부존재. 예를 들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게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의 수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설명한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알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원 비타민처럼 자, 확인의 수를 봅니다. 이제부터는 시험용으로 보는 거지. 확인의 소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박스를 쳐놨어. 다툼이 없으면 재판이 아니니까. 다툼 있는 요거 네모 권리 콤마 법률관계 요게 키워드다. 확인의 소란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 그래서 계속 나와요. 이제 권리나 법률관계가 아니면 재판 자격이 안 돼. 권리나 법률관계만. 중요한 키워드야. 이게 존재한다, 부존재한다는 확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게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를 확정을 해서 요게 중요해. 법률상의 불안 제거가 목적이다. 요건 두 줄을 꼭 이렇게 확인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소유권 존재한다고 확인하는 것처럼 이런 걸 적극적 확인해서 내 거다 그 적적 채무 부존재 확인처럼 존재하는 걸 확정 요구하는 걸 적적 확인해서 부존재한다는 걸 확정하는 거를 소극적 확인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하고 종류를 꼭 알아둬야 돼. 밑에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에 불과해 이렇게. 1번, 2번. 자, 이 정도만 봐놓으면 되고요. 그 밑에 3번을 보면 3번. 3번을 보면 요 3번. 요거는 요 파트는 요거는 계륵 같은 거야. 계륵. 개인적으로는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우기도 좀 어정쩡해서 참고로 만약에 답안지 쓴다면 여기 안 써도 큰 이상은 없는 건데 참고로 소개만 해주려고 그래요. 특수한 형태로 중간 확인의소가 있고 최근의 판례는 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상 청구했다는 특수 확인의소가 있다. 이렇게 소개만 한 거 말거든. 그러니까 답안지 쓰게 되면 요까지만 쓰면 돼요. 소개만 하고 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부터 볼게요. 중간 확인에서부터. 요거는 지금부터 그냥 이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뭐냐면 이거 보실래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지금 이해 못해도 돼요. 판결은 이게 판결이잖아요. 판결은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관적 범위.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서만 판결이 미쳐요. 주관적 범위. 시적 범위.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판결을. 시적 범위. 주관적 범위,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문에서 판단한 것만 판결이 기판력을 가져요. 주문에서 판단한 것만. 이유에서 판단한 거는 기판력이 없어요. 대원칙을 알아야 돼. 물론 예외가 나오지. 여기에서 판결은 주문에만 판단한 것만 기판력이 있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피고농의 건물을 명도해라. 명도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쓰네. 명도해라. 이시훈 선생님도 쓰는데 뭐 명도해라. 근데 이유는
얘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야. 유치권. 유치권 때문에 명도 못하겠다. 나는 유치권 없다. 명도해라. 근데 판결 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명도 판결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만 기판력이 생겨. 주문이니까. 유치권이 있다 없다는 이유 중에 나온다고. 유치권이 없으니까 명도해라. 있으니까 뭐니. 여기만 기판력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겼어도 기판력이 없어. 또 싸워버려 이걸 가지고. 계속 유치권 가지고. 왜? 너 졌지 않냐? 야, 주문만 기판력이 있고 여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재판하다 말고 나중에 얘가 내가 이겼는데 나중에 얘가 이거 가지고 또 재판한 걸 막으려고 중간에 판결 하나 더 만들어버려. 이유 중에 판단한 것도 기판력이 생기게끔 확인 판결을, 유치권 있다 없다 확인 판결을, 이거를 중간 확인해서 그래요. 이게 단문으로 나왔어 옛날에. 이건 언제 공부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보실래요? 여기 나와. 여기 시험 문제가 네 개밖에 없다니까. 객관적 병합, 청구 변경, 주거화랑에서 반수. 여기 시험에 났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판결해버려. 이렇게 명도 판결하다 말고 중간 확인, 유치권 있다 없다 판결하는 거야. 이렇게 한 사건이 또 생겨버려. 이렇게 중간 확인해서 이렇게 이건 명도해라. 여기 인도로 했잖아. 명도 말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유치권이 존재, 이거 또 재판해버렸어. 이렇게 이걸 중간 확인해서 이렇게 안 하면,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이게 이유 중에 나오니까 또 재판할까 봐 여기 딱 주문에 딱, 응? 이걸 중간 확인해 판결 그러는구나. 이걸 알고 공부하면 그때 가서 이거 한참 뒤에 나오지 뭐 이거. 근데 여기서부터 이걸 오늘 첫날 저 앞에서부터 뼈저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또 하나가 뭐냐면 소멸시효가 3년짜리가 민법 총칙 배웠으니까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연장이 돼요. 연장돼. 근데 10년 동안 또 안 갚았어. 그 10년이 다 돼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또 연장 재판. 그럼 또 이행해소를 제기한다고. 똑같은 소송을 또 한다고. 근데 꼭 이렇게 연장 재판을 해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요새 뭐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10년 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10년 전에 한 건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재판 청구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라. 이런 소송도 가능하다. 이런 게 최근에 와서 그래서 똑같은 이행해소를 10년 다 되면 또 연장 재판 또 똑같은 이행해소를 제기하지 않고 시효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가 있으면 확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인치값이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이건 실무에서 굉장히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인치값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한테는 소개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다툼 있는 권리 법률 관계 키워드 존재 부존재 확정을 해서 불안을 제거하는 거다. 권리관계 존재 확정 적극적, 부존재 확정 소극적, 이것만 알면 되고 특수한 형태로 중간 확인해서 보다 주문에만 기판력이 있다 보니까 이유 가지고 또 싸울까 봐 이걸 중간에 그냥 확인 판결 하나 더 받아놓은 거다. 응? 사건 번호가 하나 더 생겨버려. 또 여기 봐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시효 중단을 위해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형태 확인해소가 허용된다라고. 이거는 뭐다? 지나가면서 소개만 하는데 쓸 일은 별로 없는 거다. 책 볼 때 당할까. 제가 이제 책을 봐라 보지 말라 하지만 제가 함부로 잘라서 다 지워버리고 이거만 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 함부로 너무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써먹을 게 없는 걸 알면서도 계륵처럼 보는 거야. 이렇게 특수한 형태로 이게 있다는 거 의미지만 알면 돼. 그리고 요거는 이게 직접 나오기는 어려운데 자꾸 언급이 몇 번 돼. 이미 판결로 확정된 시효 뭐를 위해서 중단, 시효 중단을 위해서, 시효 연장이 아니야. 시효 중단이지. 시효 중단을 위해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확인해소가 많이 써먹고 있어요, 요새. 확인해소가. 그래서 이건 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확인해소는 대상적격. 이것도 쉽다니까. 확인해소의 대상은 권리 법률 관계만 대상 자격이 되는 거야, 대상 자격. 확인해소의 대상 적격은 권리나 법률 관계만. 그러니까 뭐는 안 되는 거야? 이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되는 거야, 이게. 권리나 법률 관계만. 이게 뒤에 다시 나와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 예외가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해소. 이거 뒤에 나옵니다. 는 이게 증서가 위조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 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250조가 이게 있다고. 확인해소는 원래 권리 법률 관계만 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이 서류가 진정한지 아닌지 위조인지 아닌지를 이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로 원래는 권리 법률 관계만인데 사실관계는 적격이 없는데 예외로 증서 진부 확인,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예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지만 허용한다. 그런 말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 이제 따로 나와, 이게. 이렇게. 실제로 드물지만 이렇게 청구, 소장에 이렇게 쓴다니까. 증서 진부 확인해서 청구 취지. 별지문 없기제 약속 어음이 위조된 게 아니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위조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위조다. 이렇게 이런 소송을 증서진부 확인해서 예외적으로 원래. 자, 이건 넘기고요. 그렇게 한 거요. 확인해소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확인해소는 대상적, 이게 시험 예상 문제가 확인해소의 대상적격 뭐야? 권리나 법률 관계만. 예외가 증서진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A급 문제야.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확인의 이익. 확인해소는 이익이야.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확인해소 그러면 무조건 이익이야. 확인해소 이익. 모든 확인해소 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을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뒤에 나와요. 별도로. 확인의 판결은 자, 원고가 승소하면 원고가 주장했던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러나 뭐는 생기지 않는다? 요거만 알면 되는 거야. 요런 거 안 써도 돼. 이런 거. 그냥 자, 확인해소는 기존의 권리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권리 관계를 창설을 하는 형성해소와 구별된다. 지나가면서 한번 써주면 끝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자꾸 반복해서 이걸 덮고 막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물이 들어서 저절로 써지게 돼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는 정독해서 그렇구나 지금 몇 번 안 되면서 안 보고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자꾸 읽고 덮고 읽고 빨리만 보면 저절로 물이 들어가면 돼. 자, 마지막으로 형성해소를 보겠습니다. 형성해소. 제가 형성해소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1교시를 끝나는 걸로 할게요. 중간에 그림이 잘라지는 바람에. 형성해소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성해소는 여기에서만 이렇게 조금 나오고 안 나와. 저 뒤에 가서는 두 줄밖에 안 나와. 두 줄밖에. 여기서만 조금 나오고 말아요. 여기서 쫄지 말아요. 여기서 형성해소란 이게 중요해. 판결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판결을 통해서 이 권리나 법률 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거다. 요 한 줄 판결이 있어야지만 권리나 법률 관계 변동되는 거예요. 요거는 소다.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이건 뭐. 자, 이거는 뒤에 이미 존재하는 법률 관계를 확정하거나 실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확인 이행의 소와 구별된다. 변동을 요구하는 거니까. 요 두 줄만 써놓고 두 줄만. 이건 변동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실현시키는 뭐 이런 걸 뭐 쓰든 말쓰든 확인 이행 소와 구분된다. 이런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이런 말이 어려워. 안복 쓰려면. 이것만 써도 충분해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2번이에요.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형성권에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이게 이제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변동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결을 받아야만 이런 말은 안 써도 돼. 여튼 판결을 받아야만 판결을 통해서만 변동되는 게 있어요. 이 후자 이 판결을 통해서 변동되는 거 이렇게 소송으로서만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이니까 소송으로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 이것만 형성의 소의 대상이다. 이게 뒤에 다시 나올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판결을 받아야만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거 법으로 정해놨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변동되는 거는 형성의 소 대상이 아니고 이것만 법으로 정해놨어요. 요건이 형성의 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뒤에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뭐야? 의사표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는 소송이 아니고 판결을 받아야만 형성의 소를 제기해서 형성 판결, 그냥 판결이 아니야. 형성 판결을 받아야만 변동되는 거. 이거는요. 100번, 1000번 내용 증명으로 해지 100번, 1000번 해도 안 바뀌어. 형성 판결이 있어야지만 바뀌는 거야. 이거는 판결이 없으면 안 바뀌어.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 법정 안정성 때문에 명문의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별로. 앞에서만 좀 특수성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하나 참고로 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이사해임 청구는 안 된다. 이거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이걸 잘 모르면 뒤로 중심을 둬가지고 이사해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게 큰일 나 이게. 앞에를 봐야 돼 앞에. 참고로 여러분들은 안 나오니까 참고로만 받으면 이건 이제 이순신 선생님 이거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순신 선생님은 완벽하게 되고 완벽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법에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잖아요. 법무사하고 달리 상법에는 이사해임 소송이 있어요. 일정한 경우에 이사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민법에는 이사가 잘못해도 해임 청구 조항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식회사 이사가 막 해먹는다. 그러면 주주가 이사 해임시키라는 소송이 가능해. 근데 사단법인 이사가 막 해먹는다. 그 사원이 이 부조리 뇌물 해임시키라고 하면 각하 규정이 없다.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많은 줄 알아요? 종중 있잖아, 종중. 이놈의 종중이 회장되면 재건축조합 회장, 종중 회장, 부녀 회장, 동창 회장 해먹었다. 고소고발이 난무해. 횡령, 뇌물 횡령, 배임 이런. 근데 이럴 때 뭔 줄 알아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조리를 해놓는데 법원에서 뭐해 이걸 해임시켜야지. 각하되는 게 엄청 많아요. 몰라가지고. 아니 왜 이게 법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고소고발해서 처벌받는 건 돼요. 범죄로. 또 어떻게 하냐? 이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해야 돼. 총회를 열어서 해임시켜라. 법원을 통해서 해임시키지 말고 니네가 얘를 회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임시켜라는 거지. 이거는 뭐야? 법원을 통해서 해임시키는 거예요. 해임소가. 이런 규정이 없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 대세효가 있어가지고요. 해임에서는 모든 사람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규정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사람도 정해놨어. 기간도. 예를 들면 여러분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기피할 필요가 없어요. 주총 결의 취소는 3개월 안에만 가능해. 그리고 이사, 감사, 주주만 가능해. 주주, 이사, 감사가 아니면 못해. 이렇게 정해놨어. 여러분들은 이걸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뭐만 알면 된다. 이 형성에서는 이게 첫째, 판결을 받아서 변동시키는 거다. 서로서만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 대세효 때문에 명문을 이거 정해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주총결의 취소해소잖아요. 주주총회를 취소한다고 내용 증명을 1000번을 보내봐. 취소가 안 돼. 취소한다는 판결문이 있으면 이건 주총이 없던 거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꾸 얘기하는데 무효와 취소의 차이가 뭐야?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거야. 이거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취소가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없는 거고. 그래서 취소가 돼야 효력이 없는 거야. 취소 안 되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소송으로만 취소가 되지 이게 무효 확인하고 다르다고. 근데 뒤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너무 깊이 말고. 그래서 여기에는 3가지가 나눠요. 첫째, 실체법상의 형성해소. 자, 이거는 실체법, 민법, 상법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실체법의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이지. 제일 많은 게 가사소송, 회사관계 소송. 2가지만 알면 돼요. 뭐 행정도 그렇다고 하지만. 자, 여기 보면 혼인 취소, 이혼 이런 건요. 여자가 남자랑 살기가 싫었어. 여자가 남자한테 내용 증명 문자를 1000번 보내봐.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이 안 돼. 이혼 판결을 받아야 남남이 되는 거야. 판결을 받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10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한다.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한다, 이혼한다. 남자가 다른 여자랑 살고 싶어가지고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한다. 안 돼. 이혼 판결이 나와야지만 변동이 되는 거야. 이걸 형성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계속 개겨. 그러면 너 임대차 해지한다. 그럼 끝난 거야, 이거는. 끝난 거야.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이런 것만 소송이 나와. 예? 이것만 볼게요. 실체법상의 변동. 아무것도 아니야. 소송법상의 변동. 이게 뭐야? 이건 말 그대로 형성에서는 소송법상의 법률관계 변동. 제일 대표적인 게 재심해소예요. 재심해소. 뭐야? 이 재판이 확정됐는데 이 판결의 효력을 재심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지. 재심 판결이 나야 이게 없어지는 거야. 재심 판결이 안 나면 이건 안 없어져. 그죠? 한 번 판결이 확정되는데 판결이 확정된 걸 누가 없애? 재심 판결이 나야 되는 거지. 이걸 재심에서 준재심에서.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렇게 사례가. 재심에서는 청구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그 없던 걸로 하겠다. 그리고 원 재판을 다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 보면 이렇게 1심 판결 2심제 가는 걸 항소를 해. 대법원 가는 걸 상고를 해. 확정이 됐어. 이 확정은요,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을 안 걸어가지고 항소기간에 항소를 안 해서 확정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상고를 안 해서 확정되는 것도 있고, 이거 했다가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3번 다 가서 확정되는 것도 있고. 확정이 됐으면 이거를 상소제도 그러는데, 확정이 됐지만 예외적으로 잘못된 재판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재심을 해. 재심은 1심이 재심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봐봐요. 1심만 하고 2심 안 가없어. 여기서 확정됐어. 그럼 이것만 재심 대상이 되는 거지. 1심 재판도 하고 2심 재판도 하면 원칙적으로 2심만 재심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 이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재심 사유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판결이 아니라 아까 결정명령, 재판은 판결이 있고 결정명령이 있다 그랬잖아. 결정명령에 대해서 2심 제기하는 걸 하항고 그런다니까. 하항고. 여기에는 일주일 안에 되는 즉시항고가 있고 기간정형 통사항고가 있어요. 대법원에 가는 걸 재항고 그런다니까. 재항고. 일이 끝난 거에 대해서 이걸 재심 그러면 이거는 준재심 그런다고. 아하, 판결은 재심, 이거는 준재심인데 이거는 즉시항고만 주시면 된다. 이건 기간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만 준재심 대상이고, 판결이 아닌 화해 조서 이런 조서에 대해서도 준재심 그래. 판결은 재심, 준재심. 이건 뒤에 보는 거야. 상소 할 때 보면 저절로 나오는 거지. 예? 여기서 결론을 맺으면 소송상 형성에서는 소송법상 법률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재심, 준재심이 제일 대표적이지. 여기는 몇 가지만 하면 돼. 지금 이게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도 뒤에 나와요. 판결을 받았는데, 장래 이행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정기금 판결이야. 매달 얼마씩 줘라. 근데 그 기초가 된 게 바뀌면 이거 변경해달라는 소송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걸 앞에서 또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어. 청구 이의소는 집행법상의 소라. 배당 이의소도 여러분들에게 넘깁니다. 이거는 법무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넘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나중에 요과장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건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볼 필요가 없는데 자꾸 뒤에 가면 기판력 갈 때 보면 요게 나와.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부터 저기 할 건 아니에요. 자, 여기만 보면 돼. 이거는 이거 넘겨서 이건 안 봐도 돼요. 이건 안 봐도 돼. 자, 마지막으로 형식적 형성해소. 형성해소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실제법상의 형성해소.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법상의 변동. 소송법상의 형성해소. 소송법상의 변동. 마지막으로 형식적 형성해소는 이걸 꼭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거는 요거만 보고 좀 쉬었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2분의 1씩 돼 있으면 땅을 이렇게 해서 이건 네가 갖고 이건 네가 갖고 등기부상 2분의 1인데 잘라서 이걸 현물 분할 그래요. 근데 실제 분쟁을 가보면요,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은지, 이 잘못하면 맹지가 돼, 여긴 유지가 되고, 또 사람이 여러 명이면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은지. 건물 같으면 어떨까? 건물이 하나인데, 건물이면, 여기 건물이 마땅한 게 없네. 건물이 하나단 말이야, 이게. 건물이 하나야. 여기 안방, 건너방. 이거 형제가 3명이 상속을 받았어. 이거 어떻게 현물 분할할 거야? 안방, 큰아들, 막내 아들, 복도, 작은아들. 자를 수가 없어. 아파트 하나를 어떻게 자를 거야, 이걸? 땅은 조그만데 300명이 가지고 있어봐. 이걸 어떻게 쪼개? 이걸 비늘처럼 어떻게 쪼갤 거야? 또 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3천억이 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이게 불안하면 이게 따라온다고, 이게. 응?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한쪽 사람이 한쪽 돈 주고 사는 걸 가격 보상 분할도 있고요. 또 이게 있다니까.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통으로 다 경매시켜서 팔린 돈에서 비용 빼고 나머지를 지분으로 나눠 갖자. 이게 공유물 분할 경매. 그럼 공유물 분할로 들어가면 판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이 들어간 판사가 이렇게 현물 분할의 원칙인데, 현물 분할할지, 한쪽이 돈 주고 살아랄지, 경매에서 나누라 그랬지, 판사의 재량이에요. 이게 지금 분할 소송이 의외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돌아갔으면 상속이 생겨요. 형제끼리 의가 좋으면 좋은데
이게 결혼을 안 하면 의의가 좋아. 결혼하면 남자들한테는 배우자가 생겨. 남자 형제끼리 싸움이 안 생기는데 이 배우자끼리, 반대로 딸들도 남편이 생기면 이게 또 뭐 지분을 가지고 싸우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분할할 거냐. 이게 똑같아. 이럴 때 들어가면 어떡한다? 판결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거 책 볼 땐 여기서부터 봐야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봐야 돼. 이러한 소송에서는 법원은 당사가 청구 취지, 현물 분할해 주세요, 이렇게 이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원래 소송은 대원칙이 나중에 나옵니다. 원고와 소장의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걸 벗어나서 재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처분권주의 그래. 처분권주의 뒤에 나와요. 대원칙이 뭐냐,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소장의 청구 취지를 넘어서 재판하지 마라. 이 범위 내에서만 재판하라. 왜? 사적 자치, 내가 청구한 거 범위 내에서만 재판하라. 이걸 처분권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처분권주의, 여기 처분권주의 대원칙인데, 공유물분할은 예외적으로 처분을 경매분할을 요구하더라도 현물분할할 수 있고, 현물을 이쪽 달라는데 저쪽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재판은 결론이 보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청구 취지 기재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분쟁 해결자에서 재량대로 판단할 수 있어서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게 나중에 상소하면 1심 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바꾸면 안 되는 걸 불이익 변경 금지. 올해 노무사 시험 사례 문제야. 불이익 변경 금지. 근데 이 공유물분할은 1심 판결에서는 경매하라고 나왔어, 판결이. 상대방이 항소했어. 현물로 바꿀 수도 있어. 처분권주의하고 연결되는 거,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 소송 요건만 갖추면,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떠한 내용으로라도 반드시 법률 관계를 해줘야 돼. 기각이 없어, 기각할 수가 없어. 이거 뭐 지는 재판이 없어. 어떤 식으로든지 분할해줘야 돼. 기각이 없어. 공유물날 청구다. 자, 요걸 위로 올라가서, 형식적 형성에서는,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비소송 사건, 안일 빚자, 이렇게 비소송. 제가 비소송 사건 절차법을 법무사 시험 과목이라니까 한 15년 동안 책 쓰고 강의했었어요. 비소송 사건 성질을 가진 거다. 이거를 형적 형성에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해 줄 건지가 법관의 재량에 이름하고 있다. 이거를 형성에서 한다. 굉장히 강조했지만 시험에 써먹을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알고는 있어라. 부담을 주니까. 제가 말했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는 건 아니다, 제가. 근데 정말 제가 빠르는 건 안 봐도 되건. 제가 괜히 함부로 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봅니다. 제가 단문이 아니라 기본서로 나가기 때문에 봅니다. 자, 형성에서는 다시 두 가지는 나눠요. 이렇게 형성에서는 형적이 아니라 형성에서는 법률관계 변동은 장래로만 변동을 일으키느냐 소급하느냐에 따라 장래 형성에서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장래로만 변동되는 거야. 대부분이 여기 속하지. 예를 들면 이혼 재판, 혼인 취소 재판은 어떻게 돼? 이혼 재판이 끝나면 남남이 되잖아. 그래서 이혼 재판 끝날 때까지는 부부야. 앞으로만 남남이 되는 거야. 이걸 장래 형성에서 그래요. 앞으로만. 근데 소급하는 게 있어요. 소급하는 거. 소급적 형성에서. 이거 소급해서 무효가 돼. 변동이 돼. 대심. 이 엉터리 재판 재심에서 이기면 소급해서 없어져야지. 그죠? 요거만 알면 돼. 이것도 써먹을 일은 많지 않다.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어떤 게 나와도 커버가 돼야 되니까. 여기만 알면 되는 거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고 마칩니다. 형성에서는 자, 보세요. 법률관계 형성해달라고 그러는데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면 법률관계를 변동할 수 있는 요건, 형성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 판결. 근데 만약에 이거 이기는 걸 인용 그래. 지는 걸 기각 그러고. 인용 판결, 형성 판결은 확정이 되면 형성권 존재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 따라서 법률관계가 변동된다. 발생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 요 형성력은 제3자한테도 미친다. 이게. 통설 판례는 이 형성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한다. 까지만 봐도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왜? 이것도 안 볼 거 봐준 거야. 이것도. 형성에서는 뭐다? 여기서만 나오고 뒤에 별로 안 나온다. 지나가면서만 나오고. 근데 요 정도는 알고 있어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끄트머리 4번. 자, 요것도 알아둬야 돼. 형성회소의 대상인 법률관계는 이 형성소 제기와 판결이 나야서만 변동이 되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판결 확정 전까지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형성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중해야 돼. 그거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판결로만 바뀌기 때문에 판결 날 때까지는 기존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아무리 회사 설립 무효 사유가 있었더라도 무효 판결 날 때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회사로 인정해야 된다. 여기만 알면 되겠어요. 이혼 사건도 이혼 판결 나기까지는 부부야. 이혼 판결도 안 나는데 막 함부로 판결 날 때까지는 존중을 해야 돼.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제 소유의 의의 종류를 봤잖아요. 이걸 5초 작전으로 정리를 한번 합니다.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책을 전체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자, 이렇게 소의 의의와 종류, 의의, 이렇게 법원의 일정한 내용의 판결, 법원의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결정명령이 아니라 판결해달라는 당사자의 소장으로 신청하는 거다. 여기만 법원 무엇 소송물 누구 이렇게 3요소 받고 종류 이행해소 의 종류 이거였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행해소는 이행 청구권에 의해서 피고가 이행 명령을 요구하는 거다. 이행 청구권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의 종류는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이행해소 미리 청구할 필요. 자, 그리고 이행 판결 받으면 집행 권한이 되고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이게 승소 판결 받으면 기판력 외에 집행력이 생기는데, 근데 기각되면은 이행 청구권이 없다는 확인 판결이 지나지 않는다. 끝이야 이게. 확인해소, 의, 대상 적격, 권리나 법률 관계, 확인의 이익 뒤에 볼 거고, 판결 효력. 자, 보세요 이렇게. 확인해서는 권리나 법률 관계 분원제 확정. 이걸 해서 불안 제거가 목적이다. 적적 확인, 존재 확인, 부존재 확인을 소극적 확인. 이건 지나가면서 중간 확인에서나 시원장 넘겨서 권리나 법률 관계만이다. 사실관계는 아니다. 예외가 증서진부. 확인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거 뒤에 나온다. 판결. 자, 확인 판결이 나면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이 없다. 이게 창설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형성해소가 구별된다. 끝이야 이게. 형성해소 이렇게 의. 이거는 판결에 의한 법률관계 변동을 요하는 소다. 이건 이미 있는 걸 실현 확정시키는 게 아니라 변동되니까 구분된다. 형성권에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를 지어서 판결을 받아 변동되는 게 있는데 이 뒤에 것만 형성해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건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명문의 규정으로 이렇게 법정 안정성 때문에 정해놨다. 여기에 다시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실체법 형성해소. 이렇게 실체법상 가사소송, 소송법상 재심, 형적 형성해소만 여기서부터 봐서
이건 재량이다 이렇게. 실질은 비송이다 이렇게. 처분권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소극적, 그러니까 장래 형성의 소하고 재심처럼 소급하는 게 있고 이렇게 형성의 소, 기팔 이렇게 형성의 소에도 이게 기각 판결은 확인해 지나지 않지만 형성 판결은 기팔력이 생긴다. 형성력이 인정 생긴다. 제3자도 미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거를 사진 찍어 두면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오면 여기 나오면 여기에 이제 이 소의 이익 파트가 많아가지고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틀만 딱 잡아놓으면 되는 거야. 책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서 정리해 보면 이행의 소하고 확인의 소는 조금 있다가 소의 이익 파트가 엄청 나오고 거기서 시험이 나온 거야.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요거만 좀 자세하게 나오고 뒤에 안 나온다. 평소에 잘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구구단처럼 오투 작전으로 자꾸 받으면 어떤 게 나오는지 지장이 없다. 만약에 이게 나왔다. 다들 멘붕에 빠져. 이거 공부한 사람이 없거든. 이것만 조금만 공부하는 게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다 봐버릇해라.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시험 임장에서도 걱정이 안 되는데 막 찍으세요. 나중에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러지 말고 가볍게 해서 바로 정독해서 전체를 어떤 게 나오는지 간에 이렇게 합니다. 와, 첫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